때는 바야흐로 1995년 어느 날이었지. 그땐 진짜 라디오를 끼고 살던 때였는데 라디오에서 웬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 귀에 팍 꽂히는 거야. 오, 노래가 아주 신선한 거지. 그리고 보컬 톤도 아주 고소하니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누군가 하고 봤더니 탁재훈이란 신인 가수였던 거야. 이 탁재훈은 1995년 1집을 내고 가수로 데뷔했었고 1집의 타이틀곡은 내가 선택한 길이었어. 당시 나만 몰래 좋아했던 노래로 나오면서 아무도 몰랐던 가수 탁재훈은 그렇게 사라져갔지. 근데 이건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내가 선택한 길은 일본의 유명 가수 나가부치 찌오시의 유지란 노래를 표절한 노래였고 당시 탁재훈의 활동 컨셉도 나가부치 찌오시를 따라했다는 걸 알았지. 이런 게 진짜 나중에 알면 크게 실망하는 포인트인데 한때 정말 좋아했던 노래가 알고 보니 표절이었다 이러면 당시 그 노래에 얽힌 내 추억과 그 노래에 대한 나의 감상 같은 게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아주 자축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96년에 탁재훈 2집도 냈었다고 하더라고. 그땐 탁재훈 2집이 나왔는지도 몰랐었지. 그 정도로 폭망했었던 앨범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탁재훈이란 이름은 내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혀져 갔어. 그런데 1998년 컨츄리 꼬꼬라는 남성 듀오가 데뷔를 했는데 그 멤버가 바로 룰라의 멤버였던 신정환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을 불렀던 탁재훈이 있는 거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 어색한 조합은 뭐지? 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컨츄리 꼬꼬에 대한 내 물음표는 바로 느낌표로 바뀌어버렸던 거지. 채널 삽시간도 컨츄리 꼬꼬처럼 처음 만날 땐 물음표지만 그 물음표를 바로 느낌표로 바꿔드리는 재미있는 채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컨츄리 꼬꼬는 1998년 데뷔한 남성 듀오였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나만 좋아했던 노래 내가 선택한 길을 불렀다가 폭망한 가수 탁재훈과 룰라의 멤버였지만 군대 갔다 오니까 갈 데가 없어진 신정환을 룰라의 이상민이 이렇게 엮어서 듀오로 내놨던 거야. 이상민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웃긴 사람인 탁재훈과 신정환을 엮어 놓으면 분명히 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 이상민이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지만 전성기 시절엔 확실히 감이 겁나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때 가요계를 쥐락펴락했었겠지. 암튼 그런 이상민의 아주 날이 바짝 선 날카로운 촉을 나는 알 리가 없었기 때문에 탁재훈과 신정환의 조합이 그냥 마냥 이상해 보였고 억지 같아 보였어. 게다가 때는 1998년 H.O.T, 제키, NRG, 태사자 등등 기라성 같은 1세대 남성 아이돌이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고 거기에 우리 SES, 핑클, 디바 등등 상큼하고 발랄한 걸그룹들이 가요계를 주름잡는 시절이었는데 어디 이런 늘수부레한 아저씨 두 명이 듀오랍시고 나왔는데 이게 참 초라하기 그지없었단 말이야. 실제로 컨츄리 꼬꼬 데뷔 당시 탁재훈의 나이가 만 30세였고 신정환은 만 24세였는데 생각해보면 신정환은 별로 나이도 많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아저씨 같아 보였단 말이야. 암튼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게 되겠냐 싶었던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역시나 초반에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던 컨츄리 꼬꼬였는데 이들을 살린 게 예능이었지. 이 사람들이 예능만 나오면 그냥 빵빵 터뜨리면서 컨츄리 꼬꼬의 인지도를 높였고 그게 이제 노래의 히트로 이어졌던 거야. 그렇게 컨츄리 꼬꼬를 처음 봤을 때 떠올렸던 물음표는 곧 느낌표로 바뀌면서 그들의 데뷔는 아주 성공적이었던 거지. 컨츄리 꼬꼬는 다음에 1999년 바로 2집을 내고 컴백을 했고 이 2집의 타이틀곡 1심으로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어. 이제 컨츄리 꼬꼬의 본격적인 전성기가 활짝 열리기 시작한다 이거지. 이 1심 노래를 내가 되게 좋아했는데 어디 무서운 행님들 여기 문신으로 새길 법한 1심 한일 마음심 요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1심으로 표현한 게 너무 재밌었거든. 그리고 그 신정한 랩 파트에 뻥들이야 그게 너무너무 웃겼던 거야.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베리 매닐로우의 Some Kind of Friends라는 노래를 표절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또 한 번 크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네. 이후 2집의 후속곡 김미김미도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컨츄리 꼬꼬는 이제 명실공히 최고의 스타가 되었던 거야. 게다가 이때 컨츄리 꼬꼬는 진짜 TV만 들면 나왔는데 뭐 예능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이 양반들이 나와서 입 좀 털어주면 그게 얼마나 배꼽 빠지게 웃기던지 그때 빠진 배꼽이 20여 년 지난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단 말이지. 진짜 뭐 MBC만 들면 컨츄리 꼬꼬, SBS를 들면 컨츄리 꼬꼬, KBS를 들면 컨츄리 꼬꼬, 컨츄리 꼬꼬가 콸콸콸이었던 거지. 왜 적당히 할 줄은 몰라?
이 1990분 컨츄리 꼬꼬가 모든 연말 가요제를 휩쓸면서 그야말로 1999년은 컨츄리 꼬꼬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야. 이 기세를 몰아 2000년 컨츄리 꼬꼬는 3집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오가니로 다시 한번 활동에 시동을 걸었고, 역시나 이 타이틀곡이었던 오가니와 후속곡 키스가 또 연달아 히트를 쳤고, 거기다가 2000년 연말 내놨던 3.5집의 타이틀곡 오마이 줄리아까지 히트를 치면서 컨츄리 꼬꼬의 치킨런은 계속되었지. 2001년 발표한 4집부터 컨츄리 꼬꼬는 가수로서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4집의 타이틀곡 어이에는 이전의 컨츄리 꼬꼬의 노래들에 비해서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 이전의 컨츄리 꼬꼬의 노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의 노래였는데, 이게 어이에 그렇게 이전보다 반응이 좋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더 이상 신선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2001년 가요계, 요때는 조금이라도 신선한 컨셉으로 나와보겠다고 별의별 무리수를 다 던지던 시절이었거든. 이미 아는 맛을 들고 나온 컨츄리 꼬꼬의 팬들은 살짝 물려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하지만 예능인으로서의 컨츄리 꼬꼬는 여전히 건재했는데 그 입담은 전혀 물리지 않고 언제나 새롭고 재미났던 거지. 그리고 2002년 컨츄리 꼬꼬는 그들의 마지막 앨범 5집을 내는데, 이때 타이틀곡이 콩가였지. 이 콩가도 역시나 이전과 같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고, 그렇게 그들은 가수로는 마침표를 찍었던 거야. 뭐 앨범에 대한 반응이 점차 좋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컨츄리 꼬꼬가 당시 소속사가 월드뮤직이었단 말이야. 이 월드뮤직이 2003년에 뭔 사건이 있었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샵 해체 사건이 있었거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월드뮤직이 부도가 났고, 그렇게 컨츄리 꼬꼬는 소속사가 없어진 거지. 물론 이후 이 양반들이 의지만 있었다면 컨츄리 꼬꼬가 해체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 보는데, 사실 이 양반들도 크게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컨츄리 꼬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던 거야. 이후 컨츄리 꼬꼬 이 양반들은 각자 예능인으로 활동하면서 뭐 여러가지 사고도 치고 구설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랬지만, 요즘 탁재훈은 유튜브 예능에서 활약이 대단하더라고. 이 탁재훈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투투와 듀크로 활동했던 김지훈인데, 당시 개그맨보다 재미있는 가수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탁재훈과 김지훈이었잖아. 김지훈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탁재훈처럼 유튜브 예능을 휩쓸고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다네. 역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버티고 견디면 자기의 재능을 펼칠 그런 날이 오는 것 같다네. 그런데 버틸 힘이 없으면 어쩌지. 도대체 얼마나 맛있어졌길래 정말 대단하군요. 자, 어디 한번 조심해. 왜? 아이, 맛이 얼굴에 보인다. 매운 콩라면. 안 그래도 맛있는데 더 맛있게 바뀌었어요. 왜 자꾸 맛있습니까?